여러분, 매일 깨끗하게 목욕하시는데도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고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십니까? 병원에서는 별 이상 없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걸을 때마다 숨이 차고 계단 오르기가 두려워지는 그 이유. 혹시 매일 씻으면서도 단 한 군데 바로 이곳만 제대로 안 씻어서 그런 거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통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만 2,8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욕실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가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들 대부분이 넘어져서가 아니라 다리 근육이 갑자기 풀리면서 주저앉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목욕할 때 이 한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아서 생긴 혈액 정체와 근력 약화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38년째 노년기 혈액순환과 혈관 노화를 전문으로 연구해온 한세윤 박사입니다. 서울 주요 대학병원과 미국 볼티모어 노화연구소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직접 진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걷는 분들과 70대에 이미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의 차이가 운동량도 식단도 아니라 바로 목욕 습관 단 하나에서 갈린다는 점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한 부위를 어떻게 씻느냐가 당신이 10년 후에 지팡이를 짚고 있을지 내 발로 시장을 걸어 다닐지를 결정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는데 왜 다리가 이렇게 무겁고 자꾸 붓는 건가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어르신, 깨끗하게 씻는 것과 건강하게 씻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몸은 피부가 깨끗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피가 잘 돌아야 살아납니다. 제가 직접 관찰한 환자들 중에서 매일 이 부위를 의도적으로 자극하며 씻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같은 나이인데도 보행 속도가 20% 이상 빠르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만든 건 비싼 약도 특별한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목욕할 때 이 한 곳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씻어야 혈액이 다시 돌기 시작하는가, 몇 분이나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가 안심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38년 임상 경험을 총동원해서 개발한 그 구체적인 방법과 여러분이 매일 목욕하면서 단 이곳 하나만 제대로 관리해도 하체 혈류가 되살아나고 평생 내 발로 걷는 힘을 되찾는 의학적 노하우를 빠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되돌리고 비싼 건강 보조제나 헬스장 등록 없이도 요양원 걱정 없이 100세까지 지팡이 필요 없이 내 힘으로 걷는 아주 간단한 일상 루틴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될 테니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이 채널 건강이 첫 번째에서는 매주 병원 가지 않아도 약 먹지 않아도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젊어지도록 돕는 진짜 의학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목욕 시간이 단순히 몸을 닦는 시간이 아니라 혈관을 깨우고 생명력을 회복하는 신성한 시간으로 바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다리와 심장과 뇌를 모두 살리는 진짜 목욕의 비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생활 상식이나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목욕할 때 이 부위를 제대로 씻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10년 후 모습은 병원 침대에서 링거 맞으며 누워 지내느냐, 아니면 100세까지 손자 손녀와 공원 산책하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곳은 대부분의 분들이 어차피 물만 닿으면 깨끗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바로 그곳이 혈관이 처음으로 막히기 시작하는 지점이며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결국 침대 신세를 지게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노인의학연구회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무려 8명이 하체 혈액순환이 정상 수치보다 35% 이상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 중 85%가 샤워할 때 하체를 물로만 대충 헹구고 끝낸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깨끗이 씻는다는 게 대부분 위쪽 위주로 닦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얼굴, 목, 어깨, 가슴, 팔. 그런데 정작 다리, 발목, 발바닥, 종아리는 비누칠도 제대로 안 하고 물로 새우 흘리고 마는 겁니다. 그 결과 혈관벽에 노폐물이 차곡차곡 쌓이고 근육은 점점 딱딱해지며 결국 다리부터 늙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분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샤워를 하시고 저녁에는 동네 한 바퀴 걷기 운동까지 빠짐없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다가 뚝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하지 말초 순환 장애와 근육 위축 진단이 나왔고 혈액이 다리 아래쪽에서 거의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평소에 목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뭐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야 뭐 그냥 물로 훑고 끝내죠. 손으로 씻기엔 힘들고 귀찮기도 하고요. 그분은 본인은 매일 깨끗하게 씻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혈관은 매일매일 더럽게 막혀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피부 표면을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혈액이 움직이도록 자극하며 씻어야 합니다. 특히 65세가 넘어가면 비누칠을 한 부위가 곧 혈액이 살아있는 부위입니다. 반대로 씻지 않고 방치한 부위에는 피도 제대로 돌지 않습니다. 그게 만약 하체라면 결국 걷는 능력이 제일 먼저 사라지고 이어서 허리, 무릎, 그리고 심장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샤워할 때 이 한 곳만 제대로 관리해도 당신은 10년 더 젊게 살고 100세까지 지팡이 하나 없이 당당하게 네 발로 걸어 다니게 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는 이 부위는 바로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 그리고 종아리 안쪽 근육입니다. 이 세 곳을 합쳐서 저는 제2의 심장 삼각지대라고 부릅니다.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펌핑해서 내보내는 장치라면 다리는 그 피를 다시 심장으로 끌어올려주는 역펌프입니다. 그런데 이 역펌프가 막혀버리면 심장이 아무리 힘차게 뛰어도 피는 발끝에서 고이고 정체되어 결국 순환이 멈춥니다. 문제는 이 핵심 부위를 대부분의 분들이 제대로 씻는 게 아니라 그냥 물로 헹구고 끝낸다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발가락 사이사이 발바닥 아치 부분, 종아리 안쪽 깊은 근육층, 이 부위들은 피지선과 땀샘에서 나온 노폐물과 각질이 쌓이면서 미세 혈관 입구를 서서히 막고 신경 말단을 압박합니다. 그 결과 다리가 차갑고 자주 저리고 밤마다 쥐가 나며 심한 경우 혈전이 생겨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노화는 얼굴 주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가 38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바로는 진짜 노화는 다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몸 전체가 한꺼번에 늙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다리가 무거워지고 다리 근육이 빠지고 다리가 굳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혈관도 뇌도 심장도 함께 무너집니다. 노년의학계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체 근육량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기대 수명도 같이 줄어든다.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다리 근육은 단순히 걷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혈액을 중력을 거슬러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정맥 혈관 속에 고여 있던 피를 위로 펌핑합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아리와 발 주변 혈관은 몸 전체 혈관망 중에서도 가장 가늘고 가장 쉽게 막히는 취약 지점입니다. 혈류량이 떨어지면 근육이 경직되고 그 경직된 근육이 다시 혈관을 압박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은 조용하게 그리고 매일매일 당신이 목욕하는 그 순간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샤워할 때 상체만 열심히 씻고 하체는 물로만 대충 훑는 습관. 이게 단순히 게으르거나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혈액 정체를 유발하는 위험한 생활 패턴이라는 겁니다. 혈관 속에 쌓인 노폐물은 우리가 땀으로도 소변으로도 일부 배출하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배출되는 경로는 바로 피부의 모세혈관과 림프 순환 시스템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다리 부분을 제대로 자극하지 않으면 그 노폐물들이 다리 아래쪽에 쌓여서 림프관이 막히고 다리가 붓고 순환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결국 다리가 붓는다는 건 혈관이 지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 유명 대학 의대 노화 예방센터 보고서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72%가 하체 순환 부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은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무겁다, 자꾸 저리다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이게 바로 생활 패턴에서 비롯된 순환 장애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혈액 검사 수치로 바로 잡히지는 않지만 매일의 잘못된 루틴이 누적되면서 조용히 혈관을 막고 근육을 쇠약하게 만드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병원에 오신 77세 박순희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샤워를 하시고 본인은 항상 위생관리에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진료 때 그분의 표정에서 깊은 절망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밤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한숨도 못 자요. 쥐가 나면 소리를 지를 정도예요. 낮에는 계단 내려가는 게 무서워서 집 밖에 나가기도 두렵고요. 이러다가 정말 요양원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매일 우울합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료 중에 다리 피부를 자세히 보니 발목 주변 피부색이 약간 푸르스름하고 종아리 안쪽에는 가느다란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목욕하실 때 발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분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발이요? 비누칠까지 하자니 허리 숙이기도 힘들고 귀찮아서 그냥 물로만 헹궈요. 어차피 매일 씻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그런데 선생님, 그게 문제가 되나요? 검사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하체 혈류 속도가 정상인의 58% 수준이었고 림프 순환 지표도 낮아서 체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습관만 바꿔보세요. 매일 목욕하실 때 발바닥과 종아리를 손으로 천천히 문질러서 씻어보세요. 그게 바로 림프 마사지이자 혈관 재활입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셨지만 그분은 그날부터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3주가 지난 후 재진을 받으러 오셨을 때 그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그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밤마다 잠 못 이루던 그 고통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다리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싶어서 매일 아침 감사하며 일어납니다. 계단 내려갈 때 다리가 덜 뻣뻣하고 밤에 쥐도 거의 안 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 다리가 가벼워지니까 세상이 다시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공원 산책이 기다려져요. 그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습관 변화가 그분의 혈관을 다시 깨웠고 그분의 삶을 되찾아 준 겁니다. 사실 목욕이라는 행위는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니라 매일 하는 순환 운동입니다. 물줄기가 피부를 때리는 자극, 손의 마찰이 만드는 열, 온도 변화가 주는 자극이 모두 혈관과 신경을 활성화시켜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이때 하체, 특히 종아리 안쪽과 발바닥을 적극적으로 자극하며 씻는가 아니면 대충 물로만 헹구는가에 따라 그날 하루 온몸 순환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임상에서 목격한 가장 극적인 변화는 82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이분은 오랜 기간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거의 걷지 못하셨습니다.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따뜻한 물로 다리 전체를 씻으면서 마찰 자극을 주는 루틴을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이분은 보행 보조기 없이 혼자 힘으로 마트까지 걸어 다니셨습니다. 혈관이 다시 열리자 근육도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씻는 부위와 젊게 유지되는 부위는 정확히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피부를 자주 자극하면 그 부위 혈류가 활발해지고 피가 제대로 돌면 세포가 살아나면 근육이 다시 움직이고 근육이 움직이면 장기 전체가 젊어집니다. 즉 목욕은 청결을 위한 루틴이 아니라 노화 방지를 위한 루틴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부위를 대충 넘기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귀찮음이라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물만 닿으면 깨끗하지 뭐.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피지와 각질 그리고 땀에 섞인 노폐물은 물만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찌꺼기들이 미세 혈관 입구를 조금씩 막습니다. 둘째, 위험 회피 본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끄러질까봐 다리를 숙여서 씻는 걸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순환 핵심 부위를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다리와 발은 단순히 몸의 끝부분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막히면 온몸이 병들고 이곳이 살아나면 뇌도 심장도 다시 깨어납니다. 단 5분의 목욕 루틴이 10년의 건강 수명을 바꿉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직접 지도하고 효과를 확인한 5분 하체 순환 목욕 루틴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순서로, 어떤 온도로, 어떤 방식으로 씻어야 혈류가 다시 살아나고 다리가 젊어지는지 의학적 근거와 함께 빠짐없이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목욕법이 아닙니다. 이건 병원 재활치료실에서도 쓰이는 순환 회복 프로토콜이며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루틴 하나로 부종이 빠지고 보행이 가벼워졌습니다.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매일 목욕할 때 이 순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약도 필요 없고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1단계 온수로 하체 예열하기. 먼저 따뜻한 물을 발과 종아리 전체에 약 1분 정도 골고루 흘려주세요. 이건 단순히 씻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 혈관을 여는 첫 번째 핵심 열쇠입니다. 온수가 주는 열자극은 혈관 내벽 세포를 이완시켜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적정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보다 높으면 오히려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고
이보다 낮으면 자극 효과가 부족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미 혈관이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샤워의 시작입니다. 두 단계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 집중 마사지, 다음은 발바닥입니다. 이 부위는 순환의 끝이자 동시에 시작입니다.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가장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곳이자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출발해야 하는 곳이 바로 발입니다. 손바닥으로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둥글게 문질러 주세요. 특히 발바닥 중앙 아치 부분, 즉 움푹 들어간 부분은 혈관이 가장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구역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가볍게 눌러주면서 문질러주면 혈류가 활성화되면서 따뜻한 열기가 느껴집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곳은 피지와 땀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부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모세혈관이 밀집되어 있는 혈류 교차 지점입니다. 각질 제거용 브러쉬나 손가락으로 꼼꼼하게 닦아주면 혈류가 훨씬 더 부드럽게 흐르고 저림 증상과 냉기가 완화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가장 핵심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여기서 혈액을 중력을 거슬러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을 이용해서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천천히 길게 쓸어 올리듯이 문질러 주세요. 한쪽 다리당 최소 15회 이상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세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압력을 주는 겁니다. 온수의 자극과 손의 압력이 합쳐지면 정맥 밸브가 열리고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종아리 안쪽, 즉 뼈와 근육이 만나는 경계 라인을 따라 손가락으로 눌러주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혈관이 제대로 열리면 다리에서 따뜻한 기운이 심장까지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건 착각이 아니라 실제 생리학적 반응입니다. 혈액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단계 냉온 교대로 마무리하기. 온수만 계속 사용하면 혈관이 늘어져서 금방 탄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는 반드시 냉온 교대 자극을 해야 합니다. 온수로 30초, 그 다음 찬물로 30초. 이걸 두세 번 반복하세요.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번갈아 하면서 혈관벽이 단단해지고 혈관 자체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한 노화 예방 학회에서는 냉곤 교대 샤워를 3주만 지속해도 하지 정맥류 발생 위험이 42%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매일 하는 혈관 리셋 트레이닝인 셈입니다. 5단계 수건으로 닦지 말고 누르기. 많은 분들이 목욕 후 수건으로 다리를 세게 문질러서 닦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모세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건을 다리 위에 부드럽게 눌러서 물기를 흡수시키듯이 톡톡 가볍게 두드리며 닦아내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 보습층이 유지되어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지 않고 혈관의 온기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 후에 보습 크림이나 올리브 오일을 손바닥에 적당량 덜어서 종아리를 부드럽게 쓸어주듯이 발라주세요. 이건 단순한 피부 보습이 아니라 혈류 순환을 지속시키는 마지막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5분 루틴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밤마다 쥐가 나서 잠을 설치던 다리가 편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발이 청은망은 무겁던 느낌이 사라지며 오래 앉아 있어도 다리가 덜 붓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 게 아니라 혈류가 실제로 개선된 결과입니다. 대한심혈관학회에서는 하루 5분의 하체 자극 루틴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22% 이상 낮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다리를 씻는다는 행위는 곧 심장을 관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욕은 몸을 닦는 시간이 아니라 혈관을 깨우는 의식입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흘려보냈던 그 몇 분이 당신의 걸음걸이와 기억력 그리고 수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5분 루틴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 하고 의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단순한 습관 하나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9세 김영수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셨고 걷기를 좋아해서 매일 공원을 산책하셨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자꾸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저녁만 되면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밤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검사 결과 하지 혈류 속도는 정상의 52% 수준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운동량을 늘리라고 했지만 무릎 통증 때문에 오래 걷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게 바로 목욕 루틴 치료였습니다. 매일 밤 5분 온수로 다리를 드고 발바닥과 종아리를 손으로 쓸어 올리는 습관. 처음엔 이게 무슨 치료냐며 반신반의하셨지만 3주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다리가 저리지 않아요. 밤에 쥐도 안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가벼워요. 혈류 검사 결과 하지 순환이 약 28% 개선되었고 혈관 탄력도 지수가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운동도 약도 없이 오직 샤워 습관 하나로 이뤄낸 변화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다리를 문지르고 자극하면 피부 아래 모세 혈관과 림프절이 열리면서 혈액 순환량이 증가합니다. 이때 산소와 영양분이 뇌로 더 많이 공급되고 노폐물 배출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혈류도 함께 개선됩니다. 이건 곧 뇌졸중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은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체 온수 자극 및 마찰 샤워를 8주간 시행한 결과 참가자들의 뇌혈류량이 평균 1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늘면 기억력, 집중력,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즉 매일 목욕할 때 다리를 문질러 씻는 습관이 곧 뇌를 깨우는 루틴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목욕할 때 다리를 제대로 씻는 사람은 뇌졸중을 피하고 다리를 그냥 헹구는 사람은 병원 침대에 눕는다. 과격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진실입니다. 뇌졸중이나 치매 같은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혈류 정체가 수년간 누적되면서 폭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혈류 정체의 시작점 대부분이 바로 다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낙상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은 뇌와 발의 협업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다리 감각이 둔해지면 균형을 잃고 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매일 발을 손으로 씻고 자극하면 피부의 감각 수용체가 깨어납니다. 이게 바로 낙상 예방의 신경 훈련입니다. 실제로 대한재활의학회 연구 결과 매일 발 자극 마사지를 한 노인 그룹은 8주 후 균형 유지 능력이 23% 향상되었습니다. 다리를 씻는 행위가 곧 낙상 예방 운동이 되는 겁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리의 혈류가 좋아지면 심장 부담이 줄어들고 심장이 안정되면 뇌로 가는 혈액이 원활해지고 뇌혈류가 활발해지면 치매, 뇌졸중, 낙상 위험이 모두 줄어듭니다. 즉 하루 5분의 샤워가 여러분의 심장, 뇌, 근육을 동시에 지켜주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종합 건강 루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다리와 발을 제대로 씻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10년 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한쪽은 요양병원에서 부축받으며 걷고 다른 한쪽은 100세에도 네 발로 시장을 걸으며 웃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비싼 영양제도 병원 치료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목욕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목욕은 청결이 아니라 생명을 깨우는 의식이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젊음은 얼굴이 아니라 걸음에서 시작된다. 얼굴에 주름이 늘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발과 다리에 피가 돌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의자의 침대에 병원에 묶이게 됩니다. 걷는 힘을 잃는 순간 삶의 자유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걷는 힘을 되찾는 방법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매일 하는 그 목욕 시간에 있습니다. 매일 5분 따뜻한 물로 다리를 드고 발바닥과 종아리를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그게 바로 심장을 돕는 행동이고 뇌로 가는 산소를 늘리는 루틴이며 당신의 수명을 연장하는 생활 의식입니다. 이제부터 샤워기를 잡을 때마다 이 말을 꼭 떠올려 보세요. 나는 오늘 내 다리에 피를 깨운다.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되뇌며 씻으세요. 그 순간 샤워는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당신의 세포를 되살리는 자기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저는 진료 중에도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건강은 돈이 아니라 루틴이 만든다. 비싼 영양제보다 하루 5분의 습관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몸은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아직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세요. 실제로 70대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양원 안 가고 내 발로 시장 다녀요. 밤에 다리 저림이 사라졌어요. 걷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매일 대화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일 목욕할 때 그냥 헹구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다리와 발을 생명의 출발점으로 씻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후의 몸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저 한세윤 박사는 매주 이렇게 돈 안 드는 건강법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루틴을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함께 약 없이 100세까지 내 발로 걷는 삶을 만들어 봅시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따뜻한 목욕 한번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다리가 건강해야 당신의 인생이 빛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